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의 잠수함 전력차를 줄이기 위해 잠수함 전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함정 현대화에 착수해 자국 기술로 구축함과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건조하며 해군력을 늘려왔으며 현재 중국은 핵잠수함 10척과 재래식 잠수함 50척을 포함해 전함 35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함 숫자를 420척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인도양에 파견했고 2017년에는 인도와 인접한 스리랑카에 한반도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는 등 해양거점 확보에도 적극적입니다. 또한 중국은 인도 주변국의 잠수함 수출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태국에 재래식 잠수함 한 척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파키스탄도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잠수함 8척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AIP를 갖춰 최대 2주까지 자망이 가능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4척은 파키스탄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도 중국산 잠수함 2척을 구매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은 잠수함 운용 과정에서 중국군 교관과 기술자의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잠수함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의 작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저 지도와 함정 소리 및 해수 상태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들 국가의 주요 항구는 중국산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보급 설비를 갖추게 되어 중국 잠수함 기항지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도로서는 중국에 포위당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반면 인도의 잠수함 전력 증강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 15척과 핵추진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잠수함 상당수가 건조된 지 25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 전역을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인도 해군으로서는 전력 증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은 잦은 사고로 인해 인도 해군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뭄바이 항에 정박 중이던 신두라크 샤크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 도중 파키스탄 잠수함에 의해 인도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침몰한 이후 발생한 인도 해군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이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과의 해상 전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프랑스의 네이발 그룹의 협력을 얻어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인도 해군 버전인 칼발리급 잠수함을 6척 건조 중이며 현재는 3척을 도입했고 2023년까지 6척 모두가 취역할 예정이지만 마음 급한 인도는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75I라 불리는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6척 도입에 70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인도의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잠수함은 러시아의 로소보론엑스포트의 아무르급, 프랑스 나발그룹은 개량형 스코르펜급, 스페인의 나반티아는 S80급, 독일의 티센크로프는 214급, 그리고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 3급입니다. 인도 해군의 요구 조건에 따르면 AIP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은 대한미사일과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12발과 어뢰 18발을 탑재 발사할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수직 발사대를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도에 제한되는 잠수함 중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부터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한 독일의 티센크로프는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한 스승이지만 수직 발사대를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 제작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나반티아의 S80은 2013년 스페인 해군을 위해 건조가 시작됐으나 중량 초과로 인한 설계 변경과 AIP 결함 등으로 완성이 지연됐고 수직 발사대는 장착된 적도 없습니다. 네이발 그룹은 과거 인도와 기술 이전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스웨덴 해군용으로 만든 A26 잠수함은 3,000톤급의 수직 발사대 설치가 가능한 함정이지만 인도 잠수함 사업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티센크로프와 나반티아의 수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로소보론엑스포트가 제안하는 아무르급은 인도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고 인도군이 사용하는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돼 아무르급에 쉽게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킬로급 잠수함의 잦은 사고에 따른 신뢰 저하, 핵심 기술 수준이 유럽 국가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달에 개최된 메덱스 2021에서 인도에 제안한 DSME 300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 해군의 장보급3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개량한 잠수함입니다. 프랑스의 네이발뉴스에 따르면 DSM-2300은 길이 83.5m에 너비 9.7m, 홀수 14.7m이며 수중 속도는 20노트입니다. 인도가 운용 중인 스코르펜 잠수함이 길이가 67m의 너비가 6.2m인 점을 고려하면 길이는 16m 길고 너비는 8m 넓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533mm 어뢰 발사관 6기와 수직 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지만 DSM-2300은 수직 발사관을 갖추지 않을 것이라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네이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도에 제공할 정확한 설계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잠수함 뒤에 있는 VLS-3를 제거하면 유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패키지 거래의 일환으로 잠수함과 함께 잠수함 구조 선박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DSM-2300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P75I 경쟁 후보에 오른 5개 회사 중 독일의 TKMS와 대우조선해양은 연료 전지 기반 ARP 잠수함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경쟁사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의 배터리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미 품질 관리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2에도 이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라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인도의 프로젝트 75I에는 일본의 참가도 요청받았다고 인도 언론은 전했지만 외신에는 일본 잠수함은 언급되지 않아 자료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보니 2015년의 디펜스 뉴스는 일본이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2015년 당시 인도의 국방장관은 일본을 정식 방문하여 일본의 국방장관에게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에 참여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인도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인도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로는 일본의 잠수함은 독특한 운용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의 잠수함보다 설계 수명이 짧으며 또한 장기간의 운용이나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한 설계가 아닌 점과 기술 이전과 인도 내에서의 생산 등 복잡한 입찰 방식에 대응한 경험이 없는 점을 들어 잠수함 시장에서 초보자인 일본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확보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면 일본산 무기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 두려워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경험을 쌓아야 일본이 말하는 노하우가 쌓이는 법인데 일본은 해외 시장에 도전하지도 않고 어떻게 경험이나 노하우를 쌓을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잠시 다른 길로 샜지만 인도는 차세대 잠수함뿐만 아니라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형 핵잠수함이 6척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현지 언론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인도 정부는 공격형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새로운 공격형 핵잠수함 공동개발 상대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프랑스가 떠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프랑스와의 공동개발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이 말한 프랑스와의 공동개발이 유력한 3가지 이유는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 주요국들이 제재를 가한 가운데 프랑스만이 인도의 핵실험에 이해를 나타내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과 프랑스 네이발 그룹과의 협력 아래 진행 중인 칼발리급 잠수함 건조에 인도가 만족하고 있다는 점. 오는 5월로 예정됐던 인도와 프랑스 정상회담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연기됐지만 인도의 모디 수상이 프랑스 방문 일정에 툴롱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지 견학이 포함된 점을 들어 프랑스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격형 핵잠수함 공동개발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프랑스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 실시한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라팔이 승리한 것은 라팔에 대한 인도제 핵무기 탑재를 프랑스가 용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인도와 러시아와의 관계처럼 인도와 프랑스의 관계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는 안보상 결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 도입 국가를 분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공격형 핵잠수함 개발을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칼바리급 잠수함의 후계 프로그램은 프랑스 이외의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도 관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정치적 유대가 깊은 프랑스가 빠진다면 최신 기술인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독일과 한국 기업들의 잠수함이 남지만 앞서 말한 대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수직 발사대를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 제작 경험이 거의 없어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잠수함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